들어가지고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흰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1세기에 흰 쌀밥 한 그릇 먹고 죽겠다고 소원을 말하는 정도니까 뭐 우리의 삶과 북한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하층민이라도 최저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활이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사회보장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러 왔던 게요. 길거리에 나가면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 노숙자들이 주말이면은 밥을 먹고 또 주말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따뜻한 뭐 핫팩이나 옷 같은 걸 챙겨주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국의 노숙자는 북한의 일반 계층보다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에 이게 오히려 공산주의고 북한이 말하는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 있구나를 그때야 제가 처음 듣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꿈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고 이러면서 현실을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북한 체험 한 1년 정도 갔다 오면 만족할까요? 저는요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못 살아요? 북한이 정말 그렇게 인권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 그렇게 잘 몰라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좀 한 번만 단 하루, 단 한 시간만 북한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나 그 공산주의가 무섭고 그 땅이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를 체험하면 아마 다시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사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하면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북한 찬양 보무하는 법을 폐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이 한복판에서 김일성,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북한은 지상천국이라고 불러도 거짓말고 선동을 해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을 없애겠다. 이게 지금 지사파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항해서 오히려 북송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찬양 보무하면 그냥 38선 이북으로 밀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저는 저희 탈북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산 고향 땅인데 왜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내 고향 땅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독재하고 있고 북한 김부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라도 고향에 간다면 저희는 너무 끔찍합니다. 왜 그 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사람이 살기 힘드는 그런 정말 지역인지를 너무 잘 알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꿈에서도 북한에 만약 살았다라고 하면 다음날 정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요. 하루 종일 내가 어찌 보면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맞나? 맞지? 맞나? 맞지를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실감이 납니다. 이만큼 탈북민들은 북한이라는 자체가 너무도 싫고요. 그 지역에 가고 싶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또 하나 김정은이 그때 파군점에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한 김정은의 팬클럽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희가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 내용만 믿고 북한 김정은만 보고 어떻게 한 사람을 추종할 수가 있나. 그 사람이 저지르는 그 수는 많은 만행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추종하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이 사람들은 북한을 모르니까 이러는구나. 그러면 북한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구나 생각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활동과 유튜브도 하게 됐으며 북한을 알리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이 사람들은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추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북한에 보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북한처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단 한 달만 체험하는 그런 걸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북한에 가겠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삼청교육대 만들어놨더니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면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 생각에는 이제 이 좌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자식은 미국으로 보내나 유럽으로 보내나 그러면서 지는 여기서
종북 빨갱이 짓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일가족들을 이산가족 되면 안 되니까, 예, 이산가족 되면 안 되니까 미국에다가도 보내라 그러고 유럽에다도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일가족들을 다 데리고 북한에 저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어디냐면 저기 우리 판문점에 가갖고 밀어만 주면 북한 땅입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판문점에서 밀어서 거기서 뭐 죽으면 알아서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알아서 니들 일가족 좋아하는 땅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면은 다시는 그런 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냥 울면서 후회하네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거기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가면 돌아오지를 못해. 근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지옥이야. 예, 그런 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감옥에서 느꼈어요. 막상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나오지를 못해. 예, 문 잠겨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제가 1년 딱 있으면서요 50년 동안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못 차리는 자식 있으면 감옥 가게 냅둬요.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빼주려고 하지 마. 그럼 잘 갔다 와. 인사만 해주면 돼. 그럼 나라에서 알아서 다 정신 차리게 해줘요. 예. 여러분, 예, 물에 빠진 놈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 예, 그러니까요, 고마운 거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그냥 빠지게 냅둬. 근데 뭐냐면 약한 사람이 당하면 구해줘야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만 뭐냐면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를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예,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떤 걸 줘도 감사를 하지를 못해.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만족한 사람 있을까요? 만족한 사람. 만족한 사람은요 없습니다. 아무리 위에 사는 계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또한 목숨은 김정은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위층들도 탈북을 하고 귀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에는 김정은도 만족을 못할 겁니다. 예? 김정은조차도 만족을 못할 거예요.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족을 못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좌파 놈들입니다. 예, 북한에 사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족을 못하고 매일 뭐 더 달라 아귀 귀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좀 더 만족하고 감사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많은 우리들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삶이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익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동남아라든가 해외 나갔다 오면 애국자가 되죠. 하지만 북한에 갔다 오면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리자이밍이라는 중국인이 있어요. 북한에 갔다 왔는데 만족을 모르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일부러 선전 활동하려고 최고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북한의 밑바닥을 모를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은 가영 씨서 북한 갔다 왔어요 합니다. 북한 어디요? 하면은 평양이요, 금강산이요. 거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그곳을 갔다 와서 북한 갔다 왔다 하면은 그것은 북한 선전 활동이 먹힌 겁니다. 왜냐면요,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제가 살았던 바로 그 땅에 발을 딛고 단 한 끼라도 밥을 같이 먹었다면은 그 사람 입에서 북한 갔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좌파들한테 먹혀서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북한 인권 관련돼 가지고 자, 북한에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북한은 아직도 독재가 되고 있고 79년간 김부자가 독재를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냐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단 한마디로 북한에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4학년부터는 북한 당국에서 무조건 공개 처형에 참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개 처형을 2번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1번, 성유리에서 1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맨 앞줄에 학생을 앉히고 그 옆에 가족을 앉힙니다. 얼마나 북한 정권이 야망이 드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죄수들의 피가 튀길 만큼에 가까운 거리에서 보이끔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한 공개 처형은요, 정말 악몽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공포영화를 보면은 밤새 땀을 흘리다 아침에 깹니다. 그 정도로 공포심이 남아있어서요, 그때 볼 때는 난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 어떻게? 김부자가 하라는 대로 잘 살아야겠다. 바로 김정은이 의도하는 게 그겁니다. 단 한 명을 죽여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에 불과하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산다면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내 앞에서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이게 바로 북한 독재의 만행입니다. 만약 우리 땅에 지금 김부자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떻게, 제가 막 상상 불가입니다. 그때 가서 북한이 싫다고 북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절대로 북한 공산주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겪게 해주겠다고. 예, 바로 지금 북한 같은 사회를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저는 문재인 5년 동안 저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김가연 씨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발언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 관련된 이야기만 김가연 씨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제가 문재인 5년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경제 부분, 에너지 부분, 진짜 사회 곳곳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놨습니다. 심지어는 군까지,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 안 망가진 구석이 없고, 이번에 대통령을 저도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알고. 그런데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애국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편한 길이 있거든요. 타협이라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죄 없는데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야 되는데, 저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무의도식하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무의도식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일하는 일벌레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인권을 주겠다, 권리를 더 주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캄보디아에 폴포트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1000만이 집을 다 비워줬습니다. 왜? 폭격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프로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좋은 집들은 자기들이 들어가 살고 거기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서 어떻게 했어요? 농민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다 죽게 만들었는데 무려 1000만이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그곳을 바로 킬링 필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이 공산당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곳에는 가난만 남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약점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무서워한다. 두 번째 하나는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 이념 갈등을 북한 정권이 더 부추겨가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산주의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게 가장 김정은의 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추위 떨고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고 있는 이 순간 누가 제일 좋아하냐? 김정은이 아마 TV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할 겁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면은 곧 김정은을 추종하는 그 세력도 같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한 마음으로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리자이밍, 중국인 리자이밍이 떠오릅니다. 법정에서 리자이밍이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좋은 세상에 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금 그들한테는 지금이 좋은 세상이랍니다. 온 국민이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 날까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에 거의 공황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만 좋은 세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라고, 이런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이 주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만약에요, 정권에 대항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로 그냥 죽겠죠.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3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사람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족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거나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꿈을 그리거나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 어떨까 이렇게 물음표 달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만행이 잔뜩한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형시킬 때요, 지금 이제 이유도 아주 다양하던데, 중고등학생들이 한국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최근에 17명이 처형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죠.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감상하고 한국과 통일돼야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뿌리채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과 한 3개월 전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중학생 17명을 공개 채용했는데요. 그 남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까?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한국을 사랑했다고 죽을 만한 일입니까? 한국말을 따라 했다고 죽을 일이고,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13살 때 저희 어머니를 제가 억울하게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부자의 우상한 건물을 훼손했다는 죄명으로 어머니가 감방에 가셨고 40일 동안 구류를 조사받던 가정에서 어머니가 급성 후두암이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억울하게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게 억울하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지만 이미 저는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성립이 되어서 이 북한 땅이, 북한 정권이 정말로 말하는 세상에 부러움없어라 이런 나라인가, 지상 낙원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라디오를 듣고 한국 TV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면 내가 살려면
소중한 내 가족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11번 걸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내 부모가 죽고 내 가족이 눈앞에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당해야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30km만 가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직선거리로. 바로 그곳에만 넘어가면 절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다니기도 힘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요, 북한은 그래도 중국으로 도망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요, 여러분들 갈 곳이 없어요. 헤엄 잘 치십니까? 예, 제주도까지 헤엄 치실 거예요? 일본까지 헤엄칠 자신 있어요? 예, 차라리 북한 쪽은 산이 있어서 예,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남한은 바람밖에 없어요.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전쟁으로 따지면 배수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공산당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아니 북한,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 동맹을 한국에서 떼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고, 김정은이 지금도 그걸 항상 노리고 있죠. 네. 자기가 진짜 무서운 미국만 없으면 한국인들도 노예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 훈련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훈련만 하면은 김정은이 뭔가 쏘거나 아니면 도발을 하고 있죠. 그만큼 북한이 뭔가 조금의 도발을 하면은 그거는 곧 북한이 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훈련, 즉 미국과 한국이 친해지거나 군사적으로 동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문형배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그 작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이 친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뭐 달라고 그러면 잘 줘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착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가족이 있고요. 저 동생이 북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북 제재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요. 북한의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원을 하면은요, 그게 정말 내 동생이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것이 아니라 김 부자와 그 밑에 있는 일가가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돈과 우리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 동생, 내 가족이 희생되더라도 저는 북한의 대북 지원, 인도적인 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우리 상식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하려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지금도 북한의 가족과 통화하면은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돈은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 돈이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만든 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전 절대로 그것은 허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북한의 미사일에서 우리나라에 날라온다면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안 되죠? 예. 그거를 하자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좌빨들입니다. 그들을 적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예, 우리가 미사일을 사주면 안 되겠죠. 네. 예, 미사일 만들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라. 그죠? 야. 김정은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사람 장사를 하죠. 어린 17살, 20살 어린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 할 게 없어서
없어서 자기 주민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북한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북한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해드리려고, 예, 이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는 윤 대통령님 지금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옥에 안 가본 분들은 정말 있잖아요. 거기에 문이 철컹 잠기는 순간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차라리 평일날은 교도관이라도 있죠. 주말이나 연휴 때나 명절 때는 교도관도 없어요.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사흘 나흘 동안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 갇혀서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닫게 된다면, 예, 거기 잠깐 갔다 온 나도 50년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북한 같은 나라 가서 살다 보면은 인간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좀 몸도 안 좋고 건강 안 좋으신데 부탁드렸어요. 예, 오늘 너무 잘 나오셨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없기까지 지구 4분의 2를 돌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목숨 11번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여러분 저 보시기에 목숨 걸고 한국 오기 잘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 모습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한국에 온 거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바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도 자유민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따뜻함과 자유와 인권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더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동생, 가족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생생한 목소리 우리 듣게 해주신 김가연 씨의 앞으로 앞날에 더 달달하고 박수 한번 크게 쳐줍시다. 와. 네, 감사합니다.